예, 안녕하십니까. 임재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라고 그러는 이제 소식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것을 감행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성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라고 지금 했습니다.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현부 헌법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두 후보자를 세워 대통령 추천목 재판관으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 민주당은 다행히 민주당은 적각 명백한 위원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반발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어진다. 뭐 이런 기사가 떴네요. 이 기사입니다. 그죠? 이 기사. 한독수 권한대행이 나는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분별력이 있는 뭐 사리에 밝은 그러나 상당히 이제 자기들의 어떤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느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때에 굉장히 한덕수 씨에게 굉장히 의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전반적인 국정을 안정시키고 오랜 관료 생활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익숙한 노련한 어떤 공무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존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그 권한대행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보낸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한덕수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의리가 있기 때문에 마은혁을 임명하지 못하고 버텼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또 3명의 그러니까 6명이었을 때 헌법재판관이 3명 임명을 거부한 것도 나름대로 이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어떤 의리 뭐 그런 정도로 했지 않았나. 그래서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자기가 탄핵되고 헌법이 위반되는 줄 알면서도 뭐 그렇게 했다. 뭐 그 정도 선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의리 때문에 어떤 탈법 헌법 탈헌법을 어, 그런 행보를 걸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고 말았지요. 그죠? 중대한 헌법이었죠. 그죠? 이 3명을 6명의 재판관이 있는데 3명을 임명 못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사실상 헌재 재판을 헌법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니까 탄핵이 되었죠. 당연히 탄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들어서면서 2명을 임명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헌법재판소는 돌아갔고 헌법기관이 어느 정도 이제 작동이 되게끔 뭐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최상목의 어떤 역할 공이 있지요. 그죠? 내란을 어떻게 해소해주는 어느 정도의 어떤 역할이 있었다. 그러나 한 명, 마흔을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헌법 위반이라고 그러는 어떤 거센 역풍을, 어, 맞이했죠. 그죠? 그런 걸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최상목과 한대영의 그런 어떤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탄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독수 권은 내행이 마은혁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죠? 했다라는 얘기죠. 했다라고 그러는 뭐 여기에서는 거기까지는 나는 그래서 한덕수가 뭐 나름대로의 어떤 뭐 의리가 나름대로 그 국힘당 내에서는 의리가 있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의 어떤 상황을 살필 줄 아는
뭐 그런 공무원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런 일이 있었죠. 그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함상훈, 이완규 두 사람을 임명했다고 그러는 이 방송을 들었을 때에는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헌법재판관을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명하는 것은, 그러니까 후보자를 지명하는 건 말이죠. 대통령 몫입니다. 그죠? 대통령 몫. 엄연하게 대통령 몫이죠. 그죠? 엄연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의 몫이 아니라는 얘기죠. 권한 대행의 몫이 된다라는 규정은 헌법 어디에도, 법률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 선거가 이제 진행이 되면 6월 3일 선거가 있게 되니까 거기에서 분명하게 대통령이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독수의 지난 행위를 이제 본다라면은 반드시 꼭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때에는 하지 않고 버텼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2개월 동안의 선거 기간 동안 다음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2개월 동안을 살펴본다라면은 어떤 특별한 다급한 어떤 헌법적인 과제, 판결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중요한 사안이 있는가라면은 없습니다. 없단 말이죠. 아마 만들지도 않을 겁니다. 정치권에서. 그런데 자기가 다급하게 필요한 때에 헌재의 어떤 구성 인원을 채워 넣어야 할 때는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그런데 지금같이 앞으로 2개월 이 사이에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게 되는 것인데, 거기 되면은 그 사이에 이 공백기관을 얼마든지 어떤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분은 권한대행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을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뭐죠? 법에 없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법에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자,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뭐, 보나마나 정파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그죠? 정파적인 이익을. 이재명이 또는 뭐 어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되면은 헌법재판소가 좌편향될 수 있다. 라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자기의 신념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지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그러는 것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신념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한 어떤 특단의 어떤 결론,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에 근거한 어떤, 그런, 결단을 내어가지고, 어떤, 행정부의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라면은, 헌법재판소는 권한대행의 탄핵은 3분의 2가 아닌 과반수로 탄핵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 이 조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과 권한대행은 그 무게감,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 데의 어떤 그 중요한 결정의 무게감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다. 대통령의 역할을 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헌법재판소가 판결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이라고 그러는 것은 국가 헌법의 주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대통령 측과 국회 측과 그리고 사법부 측, 그죠? 엄연히로 세 개의 헌법기관의 어떤 중요 구성은 이 자체로 지금 나눠져 있단 말이죠. 비교하면 이런 거죠. 국회 측의 어떤 무게감, 그것과 대등하게 대통령과 국회의 두 어떤 무게감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행정 권력을 국회가 제어할 수 있게끔 우리의 헌법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대통령의 어떤 권력의 대통령의 어떤 역할이 국회의 기능을 견제할 수 있게끔 그 어떤 무게감을 비슷하게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 대행은 국회를 견제할 수는 없단 말이죠. 권한 대행이 우리 헌법에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무게감이 그만큼 없다라는 얘기죠. 정치적인 어떤 결단을 하지 안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것을 살펴본다라면 권한대행은 결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지명해서 안 된다. 라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겁니다. 해서 안 되죠. 그런데 한도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이렇게 분별 능력이 없을까요? 이렇게 분별 능력이 없는 자가 지금 뭐 그런 국힘당에서 그런다라고 그러네요. 이번 총선에 대통령 그러니까 보수 우파의 대선 주자로 지금 내보내자라고 그러는 어떤 물밑 작업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자를 국정에 저기 뭡니까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다? 헌법에 대해서 헌법을 분별할 줄 모르잖아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가장 큰 문제는 분별 능력이 없다. 한마디로 계엄을 해야 될 텐지 안 해야 될 텐지 계엄을 통해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줄 모르는 것으로서 탄핵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한덕수도 마찬가지잖아요. 헌법재판관을 자기가 지명을 해야 될지, 자기가 그런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혼돈하고 있습니다.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되죠.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아주 그렇게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도 아니란 말이죠. 2개월. 문행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물러나서 6명으로 그렇게 헌법재판관이 6명이 아니죠. 6명에서 뭡니까 40역이 들어가니까 7명이잖아요. 아주 다급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명을 하죠? 왜 지명을 합니까? 이거 완전히 오버입니다. 이건 그냥 권한밖에 이렇게 지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지명할 권리가 있는 대통령 그건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또는 국힘당에 내세우는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는지는 국민이 선택하는 문제예요. 그 사람의 권리를 지금 박탈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선택할 권리를 엄연하게 위법입니다. 위법. 그죠? 위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법을 위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명백하게 국정 운영의 그 기준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선언할 줄 알아야 되고 국민들이 그것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어떤 명확한 설정의 기준을 보여줘야 하는 것인데 지금 그 헌법재판을 임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야의 정쟁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또 국민을 혼돈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말이죠. 권한대행이 한덕수가 이런 망동을 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백하고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권한대행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왜 헌법재판관을 왜 임명합니까? 자기 대선 주자에게, 자기 대통령에게 막 넘기십시오. 2개월 후면은 자기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 왜 나서요? 왜? 나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단 말이죠. 그럴 사이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권한대행이 그렇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치의 대의를 잊어버립니다. 그럴 바에 그런 짓 할 그 사이에
만약에 좌파가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걸 두려워한다면은 우파를 위해서 올바른 행동을 하십시오. 그죠? 선거운동을 더 하시라는 얘기죠. 더 우파에게 유리한 어떤 대명분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좋은 대의민국의 자치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법을 위반하는 국정을 혼돈시키는 망동을 이렇게 하면은 표를 갉아먹는 거잖아요. 그죠? 국민을 혼돈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예.